자, 고급 수학 두 번째 시작해 봅시다. 자, 두 번째 고급 수학 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복소수와 극좌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복소수와 극좌표를 배워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학이나 해석학 배울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어쩌면 고등학교 때 굉장히 거창한 식처럼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예전 교육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사실 복소평면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자, 배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소수, 예를 들어 복소수 G1이 3 플러스 4i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수값을 수직선 위에 표현하듯이 복소수를 좌표계 위에 표현하겠다는 게 복소평면입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를 두 개의 축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을 실수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Y축을 허수축이라고 이야기해요. X축과 Y축에 우리가 실수부를 구하면 3이 되고 허수부를 구하면 4가 나올 텐데 이것 그대로 실수축에 3, 허수축에 4. 자, 이렇게 점을 찍으면 바로 이 점이 G1이 되고 보통 앞에 대문자 P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자, 복소수 값 하나하나와 좌표 평면이 대응을 이루게 돼서 자, 어떤 복소수 값이든 좌표 평면에 찍을 수 있고 좌표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이든 하나의 복소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축 위에 있는 이런 점은 바로 4라는 실수값이죠. 실수는 복소수에 포함되죠. 즉 모든 실수들은 이 실수축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불렀고 실수부, 허수부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죠. 자, 이거는 고등학교 기초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복소평면이 있고 복소평면을 이렇게 사용하더라 라고만 알면 일단 초반 부분은 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 복소평면에서 절대값 G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G값이 A 플러스 BI라면 얘의 절대값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B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절대값이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원점과 복소평면 위에 해당하는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절대값을 배울 때도 원점과의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소평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대값을 붙인 애는 자, 원점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에 루트값을 씌운 값이 복소평면 위에 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점과의 거리를 자, 측정하시면 여러분이 복소수에서의 절대값을 복소평면을 이용해서 이해한 것이라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 정도가 기본적인 복소평면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극형식이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잘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와 볼게요. G1이 A 플러스 BI라고 해봅시다. 복소평면 위에 표현하면 바로 이 점이 P-G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봤더니 원점과 P-G1까지의 거리가 바로 절대값 G고 이 길이가 절대값 G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이 A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 값을
A는 자 1.5와 P 사이에 P와 X축과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A 값을 절대값 G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B 값은 잠깐 지울게요. B 값을 절대값 G에 G1이라고 했네요. 여기 전부 G1으로 고치겠습니다. 절대값 G1에 사인 세타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그대로 쓰면 G1이라는 애는 절대값 G1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복수수의 값을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이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 세타라는 각을 이용해서 표시한 것을 극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타를 복소수 G1의 평각이라고 부르죠. 지금부터는 평각이라고 얘기하시면 이 각을 이야기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평각을 각이에요, 각. 자, 평각을 기호로 표시할 때는 보통 앵글에서 또 이렇게 ARG, G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세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세타라는 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값이죠. 세타 하나가 아니라 세타 플러스 2파이, 세타 플러스 4파이, 보통 세타 플러스 2n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얘는 자연수겠죠. 자연수, 정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각을 이용해서 복수수의 값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복수수의 극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절대값 G1이라는 애는 사실 요거죠. 자, 이렇게 쓰는 게 복수수의 극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극형식을 배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극형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계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 개념을 연결하기에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냐? 자, 바로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2의 I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복소지수를 뭐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정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학에서 계산을 편의를 가지고 하거나 혹은 어떤 증명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전개에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이라고 했지만 그냥 정의라고, 복소지수의 정의라고 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앞으로 훨씬 편하고 실제로도 증명 내용 자체보다는 이 자체를 알고 사용하는 게 그 전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유명한 이 복소지수 표현이 있습니다. 뭐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2의 i파이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공식이 있죠. 뭐 이게 뭐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상수 2, 파이, 1, 0, 그 다음 복소수 i, 그 다음 이항연산기호 플러스와 등호, 얘네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깔끔하게 표현되는 식이다 라고 해서 뭐 아름다운 수학의 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하지만 사실은 엄청 간단한 식입니다. 여러분이 복소평면에 대해서 알고 극형식의 정의를 알았다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이 정의를 알았다면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자, 2의 i파이라는 애는 코사인 파이, 좀만 위로 올릴게요. 플러스 i 사인 파이입니다.
거기에 더하기 1이 있는 거죠. 코사인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뭔가 굉장히 위대하고 어렵고 대학 과정을 뭐 밟아 나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복소수의 극형식 정의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식이었어요. 뭐 여러분이 유튜브 찾아다니다 보면 뭐 이거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막 이야기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뭐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위대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잘 사용되고 좀 우리가 원하는 상수들이 다 들어있고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루트 2보다는 숫자로 할게요. 간단한 정수로 하겠습니다. 4 플러스 4i라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를 G0라고 해보겠습니다. G0라의 절대값은 당연히 16 플러스 16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4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소평면을 내가 나타내 봤더니 실수부, 허수부, 실수축과 허수축에 찍히는 PG0가 여기가 되고 당연히 우리 평각의 크기를 알고 있죠. 4분의 파이입니다. 즉 G0라는 애는 절대값 G 4루트 2에 곱하기 2의 i의 평각의 크기 몇이요? 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복소수의 극형식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이 복소수를 복소평면에 표현하고 이를 자, 평각을 이용하니까 얘를 R이라고 해볼게요. R과 평각을 이용해서 그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이게 복소수의 극형식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G1을 만났습니다. G1은 2 곱하기 2의 I 3분의 파이라고 할까요? 3분의 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3분의 파이이고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루트 3i가 될 겁니다. 복수평면을 잠깐 표현해 보면 1 루트 3 여기가 PG1이 되고 평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그리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즉 앞에 있는 게 절대값의 크기 그 다음 코사인과 사인의 세타값이 평각이 되는 그러한 복소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소수의 극형식이 왜 좋은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얘가 왜 좋으느냐? 자, 두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산을 아주 굉장히 쉽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숫자가 좋을까요? 쉬운 걸 하나 합시다. 1-i의 10제곱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실제 이걸 계산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냥 G라고 할게요. G가 1-i의 10제곱.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극형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면 자, 지금 새로 배울 거예요. 정리를 하나 배울 건데 그 정리의 이름은 드무아르브 정리입니다. 자, 드무아르브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전을 배우고 두 번째로 바로 저 드무아르브 정리를 배울 겁니다. 와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회전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길이 R이고 여기가 알파인 이런 점 G1이 있었습니다.
자, 길이 r을 유지한 채로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로 G1이 이동했습니다. G1 다시라고 할게요. 자, 이때 이 사이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됐고, 그렇죠? 각만 베타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극형식 배운 걸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요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절대값 G, 여기서 R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R로 합시다. R, 코사인 R, 처음에 극형식으로 그냥 바로 쓸게요. 2의 I 알파입니다. 자, 여기에 베타만큼 회전했을 때 여기에 그냥 2의 I 베타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R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죠. 2의 I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G1 프라임이 바로 얘잖아요. 그렇죠? 자, G1 프라임은 얘인데 얘를 봤더니 이렇게 분해되고 이렇게 분해됐다는 거는 G1에다가 내가 이 베타만큼, 즉 2의 I 베타만큼 곱했더니 G1 프라임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예, 당연히 되겠죠. 되니까 이게 회전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I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자, 우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다 알죠? 2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I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얘가 바로 아래 2의 I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즉 우리의 예상대로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자, 이걸 복소수의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전. 그냥 베타만큼 곱해서 변환시켰다. 회전 변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절대값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있는 요것만 곱한 겁니다. 이 회전 변환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 G가 R, 2의 I 세타라고 해봅시다. 근데 세타만큼 더 갔어요. 즉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즉 어떤 점에서 세타만큼 있던 애가 세타 한 번 더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2세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요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회전을 알고 나면 드 무하르브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Z의 n제곱은 R 곱하기 2의 I 세타의 n제곱인데 우리가 복소수의 지수 법칙을 배우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당연히 R의 n제곱 곱하기 2의 I n세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대로였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앞에 절대값의 크기가 점점 커졌지만 절대값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되더라. 이게 바로 드 무하르브 정리죠. 얘가 왜 위대하냐면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갑시다. 1-i의 10제곱이라는 애를 살펴봅시다. Z는 자, 쟤를 표현하면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얘를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루트 2에 2의 I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입니다. 뭐 4분의 7파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얘를 10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자, 1-i를 10제곱 한 거예요.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i의 마이너스 4분의 10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2의 5제곱에 자, 2파이는 우리가 무시하고 마이너스 4분의 2파인데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우리가 계산하기 쉽지 않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 드무하르브 정리가 이런 면에서 복소수의 계산에 굉장히 유용하고 이 드무하르브 정리는 극형식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실 오늘 배운 이 복소수의 복소평면, 극좌표, 드무하르브 정리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정의들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복소수의 극좌표에 대한 이야기들.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번 들어갈 건데 오늘 이 기초 개념 첫 번째 이 극형식 이거 표현하는 거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각과 절대값 크기를 이용한 극형식의 표현 그 정의 요거를 이해하셔야지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대화가 되듯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